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카프뉴스입니다. 저는 제임스 안입니다. 90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상당국의 예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날씨가 이례적으로 더웠습니다. 오늘 밸리 일부 지역은 89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겨울 더위 때문인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늘 새벽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어제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 소식에 이어 오늘은 한인 클로이 킴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따 올림픽 2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국 외교관이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실업수당을 초과 지급 받았더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이거나 유로인 경우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김정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어제 한국 황대헌 선수가 편파 판정을 뚫고 첫 금메달을 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인 선수가 금메달을 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LA 출신 한인 클로이 킴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의 여왕으로 불리는 한인 클로이 킴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5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클로이 킴은 9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위의 겐딩 스노우파크에서 열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5에서 결선으로 94점을 기록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5에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것은 클로이 킴이 사상 최초입니다. 클로이 킴은 3차까지 시기가 주어지는 결선에 나서 1차 시기에 1080도의 회전을 선보이며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1080도의 고난이도 회전을 2차례나 성공시키며 하프5에서 묘기를 마무리 지은 클로이 킴은 1차 시기에 이미 94점을 받아내며 이미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2, 3차 시기는 연기 도중 넘어지면서 20점대 점수를 받았지만 1차 시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금메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클로이 킴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가는 곳마다 알아보는 중압감, 백인이 가져가야 하는 메달을 내가 가져갔다는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휴식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 롱비치에서 태어난 클로이 킴은 이미 14살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 스노보드 최강자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한 클로이 킴은 스노보드를 놓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학교 생활을 멈추고 다시 눈 위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나이 21살인 클로이 킴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림픽 메달을 추가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카프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남가주에 일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라구나 비치 주택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최고기온이 90도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겨울 폭염과 강풍 속에 결국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비치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전 4시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비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날 오전 11시 현재 145에이커를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LA에서 남동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라구나 비치 주택가로 얼바인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브라이언 페네시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은 이번 산불이 새벽 4시경 에메랄드 베이 지역에서 발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으며 이번 산불을 에메랄드 산불로 명명했습니다. 페네시 소방국장에 따르면 현재 산불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구나 비치 경찰국은 얼바인 코브와 에메랄드 베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으며 브로드웨이 북쪽 지역 주민을 포함한 놀스 라구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불이 확산되자 이 지역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산불 현장과 인접한 퍼시픽 코스타 하이웨이 양방향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페니시 소방국장은 현재 4대의 에어탱크와 5대의 소방 헬기, 소방차 75대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진행 중인 산불은 에메랄드 산불이 유일해 진화 작업에 필요한 자원은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증오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뉴욕에서 한국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 주민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관이 뉴욕 한복판 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 UN 한국 대표부 소속 50대 외교관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경 뉴욕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 거리에서 정체불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구타당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당시 A씨는 친구와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걷는 중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이유 없이 구타를 하자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A씨를 구타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 경찰은 가해 남성을 체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총영사관은 뉴욕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주 UN 한국 대표부는 미 국무부와 주 UN 미국 대표부 그리고 뉴욕시 당국에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아시안 주민을 타겟으로 한 묻지마 증오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60대 한인이 공짜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 사업가가 미 여자 프로 축구의 명문 구단인 워싱턴 DC 스피릿을 인수해 새 구단주가 됐습니다. 미셸 강 씨가 주인공인데요. 제니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인 여성 사업가가 미 여자 프로축구 명문 구단을 인수해 구단주에 올라왔습니다. 주인공은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 Cognosante LLC의 파운더이자 CEO 미셸 강 대표입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 여자 축구 리그 NWSL 팀 워싱턴 스피릿 구단은 지난 8일 미셸 강 씨가 새 구단주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씨는 2020년 12월부터 빌 린치, 스티브 볼드원과 함께 워싱턴 스피릿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구단주가 된 것입니다. 미셸 강 구단주는 성명서에서 우리의 재능이 있고 강인한 선수들 및 스태프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소유권 이전에 따라 구단 운영 및 인프라를 포함하여 팀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정적 투자를 워싱턴 DC 여자 축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구단주가 CEO로 있는 Cognosante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워싱턴 DC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스피릿은 2021년 시즌 정규리그에서 3위에 올라왔고 플레이오프에서 시카고 레드스타스를 꺾고 구단 사상 첫 챔피언에 오르는 등 명문 구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미셸 강이 2021년 시즌 미국 여자 프로축구 우승팀인 워싱턴 스피릿을 인수했다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물가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가 7.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8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1월 CPI는 12월보다 0.4%로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페드가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노동부의 1월 물가지수 발표 직후 낸 서명서에서 고물가에 맞서 우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살림이 장바구니 물가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가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하고 있다며 국민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미국 보이스카웃이 지도자들의 어린이 대원 성추행 스캔들로 존속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피해자들과 26억 달러 보상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가 8만여 명에 달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협회 BSA가 어린 시절에 협회 간부와 지도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8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26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26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성추행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최고 액수입니다. 보이스카우트 협회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단, 협회의 250여 개 전국 지부 이사회, 수많은 후원 조직 및 보험사들과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11년 역사의 보이스카우트 조직을 살리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하다 9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텍사스주 어빙에 본부를 둔 미국 보이스카웃은 2020년 2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협회에 제기된 수많은 어린이 대원에 대한 어른들의 성추행 및 폭행 피해 소송을 일단 보류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줄 보상금 펀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린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82,500건에 달하는 성적 추행 및 폭행 등의 학대 행위를 보상하는 데는 모두 1,0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보험 권리를 포함한 피해자 보상에 동원 가능한 규모가 24억 달러에서 71억 달러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문제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최근 몇 주일 동안 다시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9일 밤 늦게 위원회는 보이스카우트 측의 원안을 크게 수정하고 잠정적 조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최종 재판은 로라 셀버 실버스타인 판사의 주재로 내일 열리게 됩니다. 보이스카우트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배상금 부족분은 최대 후원자였던 몰몬교가 2억 5천만 달러의 교단 후원금을 출연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또 미 연합감리교회가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김정은과 연락해 왔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먼의 책 컨피던스 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버먼도 오늘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실제 일어난 일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는 김정은과 일종의 서신 교환이나 논의를 유지해왔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고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버먼은 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이나 퇴임한 정상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분명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고 말하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김 위원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지난 2018년 이후 일명 러브레터로 불리는 최소 27통의 친서를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 위원장과 접촉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버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의 사무실 벽에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사실도 공개한 뒤 이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였다. 이는 김정은이 누구인가를 감안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먼은 벽에 걸린 김 위원장의 사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2019년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 때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작년에 미 전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최소 1,05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겪었지만 경찰 총격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999명, 2020년 1,021명이 사망한데 이어 작년은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강력 사건이 빈발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경찰 총격 사망자가 줄지 않은 것은 일선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작년 미 전국 각 주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400여 개가 상정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초과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해 초과 지급분에 대한 환수에 나선 가운데 초과 지급이 신청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초과 지급분 환급을 전액 면제하는 연방노동부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EDD는 사기가 아닌 오류로 인해 실업수당이 과다로 지급됐을 경우에는 환급이 면제되며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에 대한 환급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EDD는 7일 연방노동부로부터 실수나 오류로 추가 지급된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초과 지급을 받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면 EDD의 실업수당 초과 지급 환급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연방노동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EDD에서 이 뉴스 업데이트가 이틀인가 3일 전에 나왔고 그 전에 연방노동부에서 캘리포니아한테 이런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캘리포니아 EDD에서 오버페이먼트 웨이버에 대한 그 얘기는 지금 거의 1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EDD가 이거를 이제 그 해설을 잘 못하니까 연방 노동부에다가 이런 좀 더 정확한 자세한 인스트럭션을 가르쳐 달라고 한 후에 연방 노동부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드렸는데 제가 이틀 3일 전에 나온 뉴스 업데이트를 왜 따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나온 뉴스를 갖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EDD에서 이제 그 해설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맞게끔 이 법이 이제 뉴스 업데이트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즉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업수당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여파 속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1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23만 9천 건에서 1만 6천 건 줄어든 22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서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주들은 고용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경기 회복의 신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용주들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은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가 큰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월 10일 목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